안녕하세요 여러분, 꽃보다 이쁜 다육입니다. 오늘은 이제 최근에 들어온 질문 중에서 사실 이런 질문들이 꽤 있었어요. 지금까지 꽤 있었는데 이제 꽃보다 이쁜 다육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대품들이 많이 있죠.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. 아니 이렇게 대품으로 키우는데 사실 이제 꽃보다 이쁜 다육 하면은 분갈이를 그렇게 자주 하지 않잖아요. 저희가 분갈이 자체를 뭐 그냥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고 그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분갈이도 자주 안 하고 그럼 영양제를 따로 주는 건가요?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키울까? 그런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영양제를 선호하지 않아요. 영양제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을 좀 약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면역력을 약하게 만들고 특히나 이제 저가인 영양제들 있잖아요. 뭐 1,000원, 2,000원씩 하는 저가용 영양제들 같은 경우는 이 질소 성분이 많이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. 질소 자체가 식물을 좀 자라게 하는 게 있어요. 이 뭐 건강하게 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라게 하기 때문에 약간이라도 뭐 햇빛 놓치고 하면은 그대로 좀 심하게 웃자라는 경향이 있어서 영양제를 크게 선호하지 않고 대신 이제 다육식물이 자체적으로 햇빛을 좀 잘 받고 그 물을 좀 잘 먹고 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이 자체적인 영양분 생성을 하게 그런 환경을 좀 조성하는데 좀 더 힘을 쓰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영양분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을 좀 면역력을 많이 약하게 해요. 많이 약하게 하면서 다육식물을 많이 웃자라게 할 수가 있다. 다만 반대로 이 햇빛을 충분히 보면서 물을 먹고 자체적으로 광합성 작용을 해서 만든 그런 영양분 같은 경우는 다육식물의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집니다. 햇빛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좀 따복하게 자라기도 하고 다육이가 훨씬 더 좀 단단하게 자랄 수 있게 만들어줘요.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영양제보다는 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햇빛을 좀 충분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물을 좀 충분하게 먹을 수 있게 이 아이들이 좀 원하는 물 타이밍에 그때마다 물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영양제를 좀 사용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뭐 영양제를 한번 사용해 보시려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들께서 한번 좀 자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어떤 자문이냐, 여러분들께서 다육식물한테 영양제를 주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,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뭐 다육식물이 지금 이 앞에 있는 아이처럼 건강한데 조금 더 좀 크게 키우고 싶어서 영양제를 주는 건지, 아니면은 다육식물 상태가 좀 웃자라고 안 이뻐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한번 영양제를 줘서 다육식물이 이 영양제를 먹고 나서 조금 더 이뻐지지 않을까, 그런 목적 때문에 영양제를 주는 건지,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. 이제 첫 번째 같은 경우 좀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영양제를 주는 경우는 뭐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어요. 이 햇빛도 충분하고 전체적인 환경이 좋으면은 괜찮을 수 있는데, 반대로 이제 후자인 경우, 아마 후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, 다육식물의 상태가 좀 안 좋아졌을 때, 다육식물이 망가지거나 웃자라거나 그런 좀 안 이쁜 상태가 됐을 때 영양제를 준다면은 다육식물이 어떻게 될까요? 이뻐질까요? 안 그래도 지금도 약한 상태에서 영양제를 준다면은 만약에 어두운 환경이라면 이 웃자람이 훨씬 더 빨라지고, 좀 약했던 아이들이라면 면역력이 훨씬 더 약해질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이쁘게 다육식물을 키우고 싶으신 경우는 사실 영양제보다는 전체적인 환경에 맞춰서 키우는 방법을 좀 터득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햇빛을 저희가 뭐 끌고 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. 그럴 수는 없어도 이 환경에 맞춰서 다육식물에 좀 물이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잘 구분하셔서 다육식물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시고 뭐 한 일주일 정도 햇빛이 가장 좋은 자리에 놓는다던가 뭐 그런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환경에 맞게 키우시는 게 이쁘게 키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.
자, 어쨌든간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영양제를 안 쓰고 굉장히 오랫동안 키워왔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영양제를 안 줬다고 해서 애들이 좀 안 좋아지고 다 망가지고 하면은 저희도 당연히 영양제를 줬겠죠. 근데 그게 아니라 다육식물은 워낙에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왔던 아이들이라 물만 주고도 충분히 이쁘게 키워볼 만합니다. 그래서 이제 영양제를 뭐 그냥 아예 사용하지 마라, 영양제 무조건 안 좋다, 그런 것보다는 저희 농장은 예전부터 그렇게 키워왔고 앞으로도 이제 그렇게 키워올 거라 저희 농장 자체가 이렇게 키운다 라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제작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판단이죠. 저희가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도 결국 모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사용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환경적인 걸 조금 더 고려를 하시거나 그렇게 해서 좀 이쁘게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분갈이 있잖아요. 저희 보고 이제 분갈이 자주 안 하는데 괜찮아요 하는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 분갈이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영양분 때문에 분갈이를 하기보다는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서 뭐 뿌리가 다시 생기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러겠죠. 그러면서 이제 뿌리가 이제 가득 흙에 차버리면은 그때부터 좀 스트레스 증상이 있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분갈이를 해주는 거는 뭐 영양적인 부분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영양보다는 사실은 다육식물 자체가 뿌리를 한 번 더 좀 정리해주는 차원에서 분갈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영양하고는 크게 그렇게 엄청 관련이 있다고는 하기가 좀 어렵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햇빛이 가장 중요하다. 햇빛이 중요하고 물 주는 타이밍 잘 맞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. 어쨌든간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.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대풍들을 저희는 딱 물하고 햇빛만으로 이렇게 키워왔고, 이렇게 키운 경험상 다육식물이 이렇게 키웠을 때 자체적으로 이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얻었을 때 오히려 영양제를 준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이렇게 키울 거고, 어쨌든가 오늘은 이렇게 해서 한번 마무리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